최근 한 중국인 여행 유튜버가 한국 여행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했던 그녀는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행을 배신이라고까지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의 모든 생각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충격적인 한국 여행기를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서 그녀가 한국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꽤 알려진 여행 전문 브이로거이자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예요. 하지만 솔직히 요즘은 좀 위기랍니다. 참신한 콘텐츠 아이디어는 바닥났고 경쟁 채널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죠. 특히 몇몇 동료들이 한국에서 찍은 영상으로 소위 떡상하는 걸 보면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결국 저도 카메라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늘 중국의 그늘 아래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으니까요. 우리 중국인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나라에 가려고 비자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솔직히 모욕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동료들을 속으로 배신자라며 비웃었던 제가 결국 같은 처지가 되다니 자괴감마저 들었죠. 하지만 이런 저의 뿌리 깊은 편견과 불편한 감정은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압도한 건 상상 이상의 인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서양인, 동남아인 등 정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죠.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애써도 외국인 유치가 쉽지 않은 중국의 현실과 너무나 비교되는 풍경에 저는 이유 모를 패배감과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입국 심사였어요. 중국 공항의 악명 높은 대기줄보다 훨씬 길었지만 심사 속도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입국 심사 시스템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유럽 주요국에도 수출될 정도의 첨단 기술이라니 정말 놀랐어요. 한국 땅을 밟자마자 제가 알던 한국,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세련된 공항 내부 디자인, 조용하면서도 체계적인 분위기, 곳곳에 자연스럽게 배치된 다국어 안내, 표지판까지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작은 속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의 기술력과 국제적인 위상 앞에서 저는 당혹감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경이로운 경험은 입국 심사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는 저였지만 공항을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시스템이 정말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느낌이었죠. 우선 제 짐은 거의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위에 나타났습니다. 짐 분실이나 지연이 일상다반사인 중국 공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속도와 정확성이었어요. 거대한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포터 로봇 서비스였어요. 무거운 캐리어와 배낭을 로봇에게 맡기자 저는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공항 출구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로봇에 자동 GPS 추적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자 로봇은 제 짐을 운반할 뿐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영어 표지판조차 찾기 힘든 중국의 공항들과 비교하며 저는 한국의 기술 수준과 이용객을 배려하는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로봇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따라 공항을 빠져나가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중국 국적기에서 마셨던 커피와 간식이 탈이 난 건지
갑자기 배속이 뒤틀리며 극심한 복통이 시작된 것이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부글거렸습니다.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잠시 한눈판 사이에 짐을 통째로 도둑 맞는 일이 비일비재했기에 이 많은 짐을 두고 화장실에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짐을 맡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점점 심해져 이러다 공항 바닥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거의 울부짖듯 중국어로 고통을 호소하며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앞에서 조용히 저를 안내하던 포터 로봇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놀랍게도 제 다급한 외침에 반응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로봇의 화면에는 매끄러운 중국어로 경로에 화장실을 추가할지 묻는 안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되었다는 이 로봇에는 자동 통역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었던 거죠. 로봇은 즉시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경로를 변경했고 화장실 이용 후 공항 출구까지의 최적 경로를 다시 계산해주겠다는 안내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기절할 듯 놀라며 한국의 첨단 기술이 공항이라는 공간 전체에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유기적으로 적용되어 있는지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포터 로봇의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덕분에 저는 간신히 화장실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했죠. 그런데 화장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와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저는 또 한 번의 강력한 문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화장실의 접근성이었어요. 인천공항 안에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고개만 돌리면 화장실 표지판이 보일 정도로 수많은 화장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 역시 매우 명확하고 찾기 쉽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자체가 드물고 찾기도 어려운 중국 공항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죠. 하지만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화장실 입구 주변 복도에 주인 없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캐리어들이 즐비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버리고 간 짐인가 싶었지만 잠시 후 저는 그 캐리어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이 잠시 밖에 세워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중국에서는 주인이 잠시 스마트폰을 보는 사이에도 가방을 날치기 당하는 일이 흔하고 심지어 캐리어를 쇠사슬로 자기 몸에 묶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마치 내 캐리어를 마음껏 가져가세요라고 광고라도 하듯 짐을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또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저는 한국의 이 믿을 수 없는 치안 수준과 사회 전체에 깔린 강력한 신뢰 자본의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나라는 처음 봤어요. 어쩌면 미친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이 안전하고 믿음직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마침내 제 속을 괴롭히던 검은 악마의 덩어리들을 시원하게 배출하며 극심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짧은 경험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은 180도 뒤집히고 있었어요. 첨단 기술이 주는 편리함과 더불어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한국 탐방에 대한 묘한 기대감마저 갖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소문난 익선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떤 놀라움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익선동으로 향하는 길, 저의 감탄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한국은 굳이 유명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그저 평범한 길거리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카페 외관, 깔끔하게 정돈된 길거리 조경, 감각적인 벽화들, 그리고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는 흔한 골목길마저도 감성적인 분위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죠. 갈라지고 파헤쳐진 인도, 무질서하게 늘어선 오토바이와 자전거, 끊이지 않는 경적 소리로
혼란스러운 중국의 거리 풍경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여행 브이로거로서 이런 세련된 도시 미관을 가진 한국이 솔직히 부러웠어요. 마침내 도착한 익선동은 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쁜 것을 넘어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는 매력이 숨막힐 정도로 저를 사로잡았죠. 낮은 한옥 지붕들이 만들어내는 아늑함, 오래된 담장을 타고 오르는 싱그러운 덩굴 식물들, 골목 안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을 선사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의 멋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그 안에 세련된 감각의 카페나 개성 있는 서점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은 화려하지만 어딘가 조잡하고 촌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중국의 인위적인 관광지들과는 격이 달랐어요. 익선동의 세련됨에 넋을 놓고 구경하던 중 마음에 드는 카페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서려던 순간 저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보다 앞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한 한국인 남자, 준이라는 분이 뒤따라오는 저를 발견하고는 꽤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활짝 열고 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뒷사람이 불편해지도록 문을 확 닫아버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그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배려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과 함께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부진 체격과 깔끔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죠. 이 작은 사건을 계기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남자들의 외모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 평균 신장부터 중국 남자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 그리고 꾸민 듯 안 꾸민 듯 세련된 옷차림은 계속해서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촌스러운 패션 감각의 중국 남자들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중년 남성들조차 멋지고 세련된 스타일을 뽐내는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카페에서 예쁜 색감의 오미자, 에이드와 먹음직스러운 무화과 토스트를 주문하고 받아 나올 때도 주문을 받거나 음료를 건네는 직원 모두에게 잊지 않고 감사 인사를 하는 한국 사람들의 예의 바른 모습은 그들의 잘생긴 외모와 어우러져 저의 호감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남자들에게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익선동 카페에서의 경험은 한국 남성에 대한 저의 호감을 단순한 호기심에서 깊은 매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든 것은 그들의 몸에 밴 듯한 인내심과 배려였어요. 주문한 음료를 테이블로 옮기다 실수로 약간 흘려 당황하며 휴지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였죠. 카페 한쪽에 조용히 앉아 노트북 작업을 하던 중년의 한국 남성, 현우라는 분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유창하고 부드러운 영어로 제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의 뛰어난 영어 실력에 잠시 놀란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겨우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릴 때도 재촉하지 않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기다려주었고 이내 친절하게 휴지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죠. 솔직히 나이 차이가 30살은 좋게 나 보였지만 그의 훤칠한 키와 넓은 어깨,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침착함과 몸에 밴 듯한 매너는 저로 하여금 그와의 결혼 생활을 상상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매력을 뿜어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차별한다는 저의 편견은 이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너무나 신사적이고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 남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한국 화장품에 있다고 생각했죠. 중국에서도 K-뷰티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기에 한국 화장품만 있다면 저도 저 매력적인 한국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어요. 저는 곧장 근처에 있는 올리브영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영 매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또 다른 종류의 충격과 깊은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매장 안을 가득 채운 한국 여성들 때문이었어요. 한국 남자들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한국 여자들은 제가 알던 중국 여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련됨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개성 있는 스타일링, 흐트러짐 없는 의상,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와 하얗고 늘씬한 몸매를 가진 한국 여성들은 마치죠. 멋진 한국 남성들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하나의 우월한 종족처럼 느껴졌죠. 그들에 비해 초라한 제 모습, 그리고 중국 여자들의 평균적인 모습을 떠올리자 깊은 열등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 와중에도 올리브영 매장 자체는 저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했어요. 매장 곳곳에는 손거울과 온갖 종류의 테스트 제품들이 자유롭게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었죠. 중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공짜 화장품을 온몸에 바르거나 심지어 별도의 용기에 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며칠 만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한국에서 이것이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웠습니다. 직원들은 손님을 감시하듯 따라다니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응대할 준비가 된 전문가처럼 보였고, 덕분에 저는 1시간이 넘도록 마음 편히 매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한국 남성의 배려는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핸드크림 코너에서 제품을 구경하다 실수로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바로 옆에 있던 젊은 남성 민준이라는 분이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주는 호의를 베풀었죠. 이런 작지만 반복되는 경험들을 통해 한국과 한국 남자에 대한 저의 호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저는 결국 매장 밖 벤치에 앉아 넋놓고 지나가는 한국 남자들을 30분이나 구경할 정도로 그들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행복감도 잠시, 아직 끝나지 않은 제 배탈이 다시 격렬하게 신호를 보내오며 저를 또다시 극한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복통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격렬했습니다. 아랫배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죠. 중국에서는 길거리는 물론이고 공원 구석이나 건물 뒤편에서 급한 볼일을 해결하는 것이 그리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근처 풀숲이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몸을 베베꼬며 신음하고 있는 제 모습이 이상해 보였는지 또다시 한 중년의 한국인 남성, 지훈이라는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번역 앱을 통해 제 상태를 파악하고는 혹시 화장실을 찾고 있는지 물어보는 듯 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여기서 빨리 해결하면 될 것을 하는 중국식 사고방식과 혹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했죠. 제가 고통 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자 남성은 제게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 지도 앱 화면을 보여주며 한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무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검색 한 번이면 주변의 수많은 화장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길 건너편에도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찾기 어려워 길거리, 노상방뇨가 흔한 중국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이러한 극강의 편의 인프라는 제게 또 한 번의 거대한 문화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연신 지독한 소리를 내는 민망한 상황 속에서도 그 남성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오히려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하며 저를 화장실 입구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기적적으로 화장실 칸에 도착한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 내부를 둘러본 저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죠.
무료로 개방된 공중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무료 휴지는 기본이고 비데, 손 소독제, 자동 향수 분사기, 심지어 따뜻한 온수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중국의 웬만한 5성급 호텔 화장실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격 자체가 다르다고 느꼈고 이 순간 조국을 버리고 이 멋진 나라에서 잘생긴 한국 남자와 결혼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후 지하철을 탔을 때는 큰 키의 한국 남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제가 마치 난쟁이처럼 느껴지는 설레는 키 차이를 경험했고 잠시 들른 공원에서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벤치와 시원한 물이 나오는 음수대, 심지어 무료 스마트폰 충전 장치까지 갖춰진 모습에 또 감탄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바닥에 설치된 보행 신호등과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첨단 횡단보도, 그리고 칼같이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들을 보며 한국의 질서 의식과 안전, 그리고 도시 인프라 수준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러던 중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여러 명이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할머니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순간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약자의 짐을 빼앗아 달아나는 리어카. 강탈 범죄라고 오해하고는 놀라서 카메라까지 켰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할머니의 리어카를 뒤에서 힘껏 밀어 언덕 위까지 올려드리고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타인을 돕는 그들의 바보 같지만 순수한 행동에 저는 묘한 감동과 함께 아름다움마저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소 근처 편의점에 들렀을 때 저는 또 한 번 훈훈한 외모의 아르바이트생, 시우라는 분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제가 고른 음료수가 1+1 행사 중이라는 사실을 번역 앱까지 써가며 친절하게 알려주자 저는 그가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말았죠. 그리고는 다소 황당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얼마나 유명한 인플루언서인지를 어필하며 한국은 어차피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 아니냐는 식으로 다소 폄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저와 관계를 맺으면 중국 국적 취득 기회를 주겠다는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제안을 내비친 것이죠. 심지어 월급으로 75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우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그는 부드러웠던 표정을 싹 지우고 저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으려는 듯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번역 앱과 제스처를 통해 한국의 현실과 위상, 그리고 일부 중국인 관련 문제점까지 언급하며 제 생각이 틀렸음을 분명히 했죠. 자신의 아르바이트 급여가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 그리고 제 외모가 평범한 한국 여성들에 비해 특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듯한 시선을 보내며 한국 남성들의 기준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사실상 저의 접근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차갑고 논리적인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저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비싼 한국 화장품을 바른다 한들 저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한국 여성들과는 다른 그저 평범한 중국 여성일 뿐이었죠. 한국인이라는 어쩌면 넘을 수 없는 우수한 민족의 벽 앞에 선 이방인일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쓸쓸히 편의점을 나와 밤거리에서 웃고 떠드는 이제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한국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그동안 중국인들이 한국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이유가 어쩌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깊은 좌절감과 열등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린님의 특별한 한국 여행기를 함께 했는데요. 중국에서 온 그녀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뜻밖의 깨달음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죠. 특히 낯선 이방인에게 베풀어준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린님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고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세상은 더욱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